할 게 너무 많은데. 선생님 만나면 2주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작가 간지생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오늘은 명도를 한 게 아니고 이 집에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집에 입성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입성을 할까 말까 선생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긴 해요. 남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제 영상에 최다 출연자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지상 작가님의 영상 최다 출연자 신기록 제가 갱신했습니다. 누구도 아직 저보다 한 7, 8번 된 것 같아요. 한 7번, 8번 된 것 같습니다. 네. 2년 동안. 그쵸, 기간이 중요하네. 그 기간 동안 꾸준하게 연락을 또 주셔가지고 항상 제 컨텐츠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어서 만난 지 우리 2년 정도 된 거네요. 1년 한 1년 반 정도 된 거구나. 1년 10개월 정도 됐네요. 네. 2020년 1월에 제가 그 수업을 처음 들었으니까. 약 2년 동안 우선 성과 좀 알려줘요. 2년 동안 성과는 그 진짜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 집만 말할 게 아니네. 그 네. 최근에 낙찰받은 것도 사연이 있네. 네네, 그쵸. 그렇죠. 그것까지도 해야 되니까. 네. 우선 하시는 일, 또 프로필 사진 얼굴 네네. 잘라서 좀. 네,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1대1 PT 전문 이제 강사고요. 요즘에는 비수기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PT는 비수기인가 봐요. 아무래도 여름 때가 성수기구나. 혹시. 신년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새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제 네. 그때 이제 반짝도 했다가 2월 설날 때문에 이제 잠깐 또 주춤했다가 3월부터 한 8월까지는 이제 성수기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약간 비수기다. 지금은 가장 좀 비수기인 월이죠. 약간 보릿고개인가요? 그렇죠. 올해 넘기고 내년부터 좀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운동도 그렇고 경매도 비슷하다는 생각도 네. 또 드네요. 네. 저번 영상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수업을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유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건 시간을 확보를 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쁠 때면 여기 이렇게 와보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여유롭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좀 힘들고 빨리빨리 찍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거의 뭐 분 단위로 우리 움직였던 네네. 생각이 또 드네요. 그때 여름에 찍었을 때는 되게 좀 여유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뭐 여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얼굴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피곤하지만 또 영상 찍을 때는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유튜브 찍을 영상거리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직접 유튜브 좀 하라고 권장을 했는데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저는 없습니다. 전혀 그래요?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작가님께서 찍으실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를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는 네, 제 생각을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또 도움이 또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작가님 영상 출연자분들 보면서 도움을 또 많이 받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또 많은 또 인사이트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사례가 어떤 분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도움이 되면 좋겠고. 그러면 거의 2년 돼가는 시간 동안 투자는 어떻게 하셨는지. 경매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제가 5채 이제 공식적으로는 5채가 이제 있고요. 전부 다 경매로 받은 거고 하나 빼고 월세구나. 근데 이제 곧 네. 만료여가지고 벌써 이제 그게 만료가 전세로 났었는데 그게 아마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처음에 그때 물건이 이제 전세 만료가 머지 않았습니다. 월세로 바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개월 남았는데 이 영상 올라올 때면 새로운 세입자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수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집이 기억나는 게 인천 만수동 아닌가?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출도 껴있고 전세 세입자도 받고 보통은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대출을 끼고 전세 세입자까지 받아서 돈을 좀 땡겼죠. 네, 많이 거기서 땡겼죠. 투자금 확보를 네, 하셨던 거였고 네, 맞습니다. 이제 월세로 바꾼다는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겼나 봐요. 돈 많이 버셨나 봐요. 돈은 많이 벌지 않았지만 네. 시세가 이제 물론 전세도 올랐는데 그렇죠. 월세 시세가 거기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보증금을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그널을 제가 최근에 확인해서 이번 기회에 월세를 다 그냥 세팅을 해버리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번 방향을 잡고 계시는 네, 거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투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고 월세로 가야겠다. 그러면 월세 투자 물건 5개
5개 중에 4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4개에서 받는 월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월세 1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130? 네. 매출? 이자 빼고. 한 매출이 얼마나 돼요? 100한 7, 80 정도. 170, 80에 순수입이 130 정도. 130. 네. 선생님 이자가 생각보다 안 나가네. 네, 많이 안 나가. 이 수익금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네, 좀 네. 드네요. 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순수입은 한 130 정도. 네. 훌륭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5번째 물건, 네. 그 이후에는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는 낙찰을 못 받았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낙찰을 받지 못한 건 아니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경매 얘기는 뒤에 얘기하고 우선 요 집 너무나도 선생님하고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낡은 빌라 주로 네.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 컨디션의 집에 이렇게 높이 또 올라와 본 적이 21층은 제가 올라온 것 중에 제일 높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높이 올라오니까 공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반지하 공기를 맞다가 21층의 공기를 맞으니까 전망도 너무 좋고 오션뷰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다까지 보이고 이 집은 어떤 거예요? 이 이- 사연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사연이 많은 집인데 사실 이 집은 저 만나기 전에 훨씬 전에 이제 훨씬 전에 네. 때는 때는 바야 흐로 2018년에 제가 계약을 한 집입니다. 사실은 이 집은 제가 네. 완전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한 집이에요. 이제 투자 네, 좀 네, 해야겠다라고 투자로, 네. 생각했는데 네. 처음 분양을 받은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제 스토리가 조금 네. 뭐 길긴 한데 예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네.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마케팅에 대해서도 수업료를 한 2천만 원 지불하셨다고. 5천만 원. 죄송합니다. 5천 정도 5천만 원 지불을 하신 5천만 원 들여서 배운 거. 마케팅 그때 제가 그 배웠던 지인 중에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던 교육을 해주셨던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요 네, 물건. 좋은 부동산 정보가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저는 그때 이제 부동산을 아예 그냥 일자 무식일 때였습니다. 아예 모르는. 그냥 제가 그냥 세입자의 그냥 입장이었으니까. 그때 처음에 간서고거리 그쪽 그때부터 네네네. 계속 세입자로 살다. 무조건 네, 세입자였어요. 18년도에 처음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갖게 된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수업에서 만난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네, 네. 요 집을 분양. 사실 정확한 단어를 쓰면 집은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정확히 용어를 써야 되잖아요. 집은 네. 아닌 거죠. 집은 아닙니다. 그냥 숙박시설로. 네, 숙박 시설로 이제 세팅이 네. 되어 있고 당시에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약간 이런 정보를 듣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예요? 이거 원룸 같이 생긴 정확한 용도는 생활형 숙박 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네, 레지던스라고 보통 이제 불리는 형태고요. 지인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분양을 소개를 받고 지인의 지인이 분양 사무소 직원이었는데 아는 사람이었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저는 몰랐고 소개해준 분은 서로 이제 아는 형 동생 아는 그 사이여서 이제 네. 저도 이제 마케팅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내막을 조금 더 제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만 믿고 사실은 투자를 한 거죠.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서 또 지인 말 듣고 또 투자를 또 실수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긴 한데 저도 그런 어떻게 보면 선생님 실수담인 거네. 그렇죠, 실수담인 거죠. 공개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과감히 좀 공개를 해주시는 거네요. 근데 실수가 있어야 제가 또 교훈 삼아서 일시적인 실패 아니겠습니까, 작가님 이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일시적으로 그 교훈을 삼아서 이제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럼요. 이런 것들은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하나의 디딤돌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단어 선정이 굉장히 좋아요. 또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중이 또 잘 되네요. 요것도 그렇고 최근에 낙찰받았던 물건에서도 굉장한 실수가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네, 여쭤보고. 네. 건너지 네. 분양 사무실에 있어서 추천해주는 투자 상품을 혹해서 네, 혹해서 그 마침 그때 많이 지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몰랐는데 지금 한때 생각해보니까. 유행했던 때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때 시기에 되게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주변 지역에 그 공급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 중에 하나의 어떤 부동산 규제의 법망을 약간 네네. 피해가지고 만든 상품이 저는 정확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위치는 인천 영종도 요즘 핫한 정말이죠. 영종도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제 뭐 영종도가 카지노가 코로나 전이었고 야. 그때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드 사태 전에 그게 이제 되게 좋을 때요. 네, 그때 좋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네, 막 유치되고 이제 뭐 한국에도 싱가포르 같은 그 지역이 필요하다
하다. 뭐 라스베가스 어. 카지노 무슨 설계 팀이 들어와서 여기를 뭐 설계를 하고 있다. 이 지역을. 약간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홍보를 그때 했었거든요. 지역별로 이제 여기 뭐 네. 카지노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인천에 여기 큰 호텔 중에 하나가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호텔도 있는데 거기가 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고 네, 하니까 그때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땐 일리 있는 얘기였다는 생각도 네. 되게 들거든요. 근데 그 추천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 계약을 했으니까 별 문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왜 고민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 이 물건을 제 회원한테도 추천을 해서 아, 그분도 아이고. 계약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하니까 너무 괜찮은 것 네, 같아서 네, 또 네. 추천까지 믿을 만한 해주셨구나. 지인 마케팅으로 내가 또 재미를 봤었으니까 아 이분 말이면 내가 잘 모르지만 내 막은 한번 좀 베팅 해볼 만한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회원한테 또 추천을 드렸어요. 이게 남한테 투자 물건을 추천하기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추천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인 말을 너무 신뢰를 좀 했던 게 제 실수였죠, 사실은. 이제 전매를 하겠다. 피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전매를 할 목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고 이거를 분양받을 계획은 아니었고. 네, 분양받을 계획은 처음엔 아니었어요. 이거를. 그랬구나. 네, 그냥 이제 피만 이렇게 받고 좀 이렇게 넘기자 다른 사람한테 이런 목적으로 이제 전에 들었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계약금을 낸 거고. 네. 분양 가격도 혹시 물어봐도 돼요? 분양 가격은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1억 2천. 1억 2천. 네. 그럼 계약금은 한 10% 냈겠네요. 네, 10% 냈습니다. 한 1,000만 원 돈 낸 거고. 네. 중도금도 있어요? 중도금은 대출을 보통 받고 해서 무이자 대출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자설을 해라.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집단으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발행이 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는 그런 대출 상품들이 아마 활성화 많이 네, 됐을 이제 집단 대출을 이제 일으키고 사업자 무이자로 이제 하면은 대출 받으면 된다. 어차피 우리가 이자는 내주니까 약간 그런 걸로 이제 해서 이제 중도금 대출 제가 받았고요 그때. 네, 아, 중도금까지 받은 거구나. 네 그럼 받았어요. 잔금 때 그 시련이 좀 있었던 거네? 잔금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좀 생겼던 거죠. 그렇구나. 그때 사실 당시에. 잔금 내기 전에 분양권을 좀 팔아버려야 돼요. 잔금 내기 전에 팔았어야 됐는데 근데 좀 상황이 달라졌나 봐요? 아니면 생각들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전매를 일단 하는 거는 중간에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사드 갑자기 사태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때 갑자기 또 경기가 조금 뭔가 위축이 되는 그렇죠. 2019년 막 요때 갑자기 막 위축이 막 되고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뭐 전매를 안 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무슨 지금 전매냐고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오히려.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 손해 보고라도 팔아야 네, 된다. 손해 보고라도 팔고 그것마저도 지금 수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해서 이제 제가 좀 지켜보고 있었죠. 거의 그때 19년도쯤. 네, 19년도 그때쯤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유튜브도 막 보고 물어보고 그 지인한테는 지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도 이제 난감한 상황이 그분도 하나 한 거예요? 하나 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런 이제 말을 많이 하셨고 그때 당시 그분은 자본이득으로 좀 재미를 봤었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더라도 또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셨더라고요. 저 아파트 분양권 시장처럼 생활형 네. 숙박시설도 똑같이 바라보셨던 네네. 거구나. 전매가 안 되면 나중에 등기가 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져가셨더라고요. 보니까 본인 생각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 당황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전매도 안 되고 잔금 날은 점점 다가오고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좀 지켜보자 했는데 거기서 나는 궁금한 게 잔금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잔금을 그때 뭐 대출도 받을 수 있었고 잔금을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그냥 들어서 뭐 1억 2천이면 큰 돈이긴 하지만 부동산 측에서는 너무 과한 돈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네. 좀 들어서 지금 생각하면은 빨리 처리를 해서 이렇게 네.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잔금이 그때 뭐 4천 정도 됐었나? 대출 받고 네, 네. 추가로 선생님 돈이 4천 네, 정도? 4천 정도 됐었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빌라에 반지에 투자하면 네. 그 이상을 뽑을 수 있는데 네, 네. 굳이 내가 요따 해야 되나? 네, 네 그 고민 맞아요. 때문에. 네, 그또 전매도 안 됐고 뭐 말도 바뀌어지는 것 같고 계속해서 그쪽 시행사? 네 시행사 뭐 지인도 그렇고 계속 회피만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자기는 뭐 이제 일을 그만뒀다 뭐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한테 사람 믿고 보험 계약을 했는데 나 그만둬서 그만뒀다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다른 담당자 연결해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약간 막, 낙동강을 오리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돈은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들고 아깝지. 네, 이거는 그 이후에 이제 막 사람들이 그거 왜 했냐 이제 그거 왜 했냐 그거를 거기에서 또 선생님 사모님께서도 충격이 있겠어요. 약간 이제 속상하게 생각을 속상하지.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빨리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한다는 게 잔금을 그냥 내고 내가 빨리 소유권 이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도모를 했으면 좀 지켜보던지 아니면 빨리 뭘 해결 방안을 찾던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취득을 하고 뭐 여기에 임대를 놓던 아니면 네. 차라리 손해를 조금 보고 매도를 하던 그렇게 방향을 잡았을 텐데 이거 4천만 원 잔금을 내는 거는 너무 과하다. 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취하셨나 봐요.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이제 싸우자. 여기 시행사랑 한번 싸워보자. 거기 마침 또 유튜브에도 버티면 너네가 이길 것이다. 약간 이런 그래. 아직도 안 내려갔어요 그 영상이. 그거를 보고 그 전문가 말을 또 듣고. 그래서 선생님하고도 그때 이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생각했던 게 계약금은 10% 냈지만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근데 선생님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중도금을 낸 거네. 그럼 중도금 대출 받았으니까. 그쵸. 은행 중도금 넣으면 원래 못 바꿔요. 나는 계약금만 낸 걸로 알고 있었네. 중도금 내면 못 바꾸지.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낸다는 거 자체의 그 의미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야? 가설을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법적으로 어떤 선택인 건지 제가 몰랐어서 이제 결국에 싸우자로 이제 간 거고 그때는 그리고 전문가들을 얘기를 들어봤더니 버텨라. 네 버텨라.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버티는 사람이. 그쪽에서 버티면 네가 이길 것이다. 네. 그걸 제가 이제 맹신을 했죠, 사실은. 현실을 안 보려고 하고. 그게 제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잔금 기일이 언제였는데요? 잔금 기일이 2020년 9월이었어요, 그때. 꽤 전이구나. 오래됐습니다. 1년이 넘었네. 네, 1년 2개월 정도 됐고 그때 이제 잔금 기일에 중도금 대출이 이금융에서 이제 받았는데 그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바꿔서 그 은행을 다시 알아본 다음에 은행은 다시 추천해주죠. 다시 다 연결을 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들을 제가 이제 지불하면은 이제 제가 소유권 이전을 이제 받게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그거를. 너무 무지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아직까지는 근데 실수가 어떤 실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싸게 산 건 사실 아니잖아. 비싸게 산 겁니다. 엄청 비싸게 샀죠. 그래서 이제 뭐 싸우자 변호사를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그건 언제 때부터? 그거는 이제 그 20년 9월에 잔금 치를 때쯤 변호사를 알아본 거예요? 그때부터 알아보진 않았고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버티기 모드로 갔습니다. 일단 버텨보자. 또 버텨.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냥. 알아서 해.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시행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중도금 은행에서도 이제 뭐 걔네도 상환 받아서 회수를 해야 되거든. 네 맞아요. 은행에서도 약정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 약정 기간이 있고 이제 제가 계속 대응도 없고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뭐 이자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가고 제가 또 그때 사업자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폐업을 했어요. 그거를 사업자 대출인데 그러면 그 은행에서 바로 알고 그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 막 마음대로 했네. 네 마음대로 싸우자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 난 너네들하고 이제 아무것도 엮이지 않기 위해서 보통은 부가세 환급을 받거든요 그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제가 다 토해냈어요 그거를 세무서에다가. 너 이제 받은 것도 환급 받은 거 다 토해내고 사업자도 나 그냥 다 폐업시켜버리고 그냥 너네들하고 이제 엮이지 않는 상태에서 싸워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발을 빼겠다. 모른 척 좀 해줘. 그리고 이제 버티기 모드로 간 거죠. 2020년 9월부터 이제 연말까지. 그때부터는 이제 그 독촉이 시작이 된 거죠. 그쪽에서는 뭐 해야 된다, 내방해라. 시행사 쪽에서는 제가 대응을 안 하니까 이제 채권 주심 팀으로 이제 은행은 어차피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행사로부터 이제 본인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 자기들 돈을 회수를 했어요. 그 중도금 대출에서는 은행에서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행사는 자기들이 대위 변제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다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채권 신용정보라는 그 채권 추심 의뢰를 해서 이제 그쪽이 계속 이제 저한테 이제 독촉이 온 거죠 사실은. 진행을 하게 되고. 그게 20년 말부터까지 독촉을 좀 받았던 거예요. 네. 마음이 되게 불편했겠네. 마음이 불편했어요. 불편했는데도 그때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또 스포츠맨이니까 내가 이런 걸로 내가 굴하지 않겠다. 네. 정신력으로 버티겠다.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승부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나는 한 번은 필요하다고 네네, 생각해요. 한번 경험은 필요한데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계속해서 저는 대치를 했어요. 그쪽하고 전화를 오더라도 제가 뭐 운전 중이다, 바쁘다, 연락 다시 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있다가 그쪽에서 이제 제 부동산에 가압류를 이제 들어왔죠. 그쪽에. 사실 또 그때쯤이면 그럼 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면 딱 5번째 집 정도 했을 때였네. 거의 그때쯤에 이제 아, 들어왔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20년 한 8월인가 9월 때 나를 찾아왔어. 네, 맞아요. 비 많이 네, 올 때. 네, 거기 선유도 네. 기억이 나네요. 작가님. 그때도 마음이 좀 편치 않았겠네. 그때도 편치 않아. 그때는 또 막 제가 사업도 그랬고, 사업도 막 투자도 그랬고, 투자도 그렇고. 요물건도 그렇고. 네, 아주 복잡했어요 그때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았겠네. 되게 그때 힘들 시기였어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나마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이건 그냥 좀 밀어놨어. 밀어놨던 어떻게 되겠지 뭐. 네, 알아서 그냥. 나는 사업자까지 폐업했는데 뭐. 네. 그런 마인드로 이제 제가 접근했었는데 이제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번 싸워보자.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연락이 저한테 많이 왔어요. 사실은 다른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어떻게 지금 선생님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있었구나. 엄청 많고 그리고 버티자 쪽이 좀 더 숫자가 많았나 봐요. 그분들도 이제 공중에 뜬 상황들이었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지금 연락이 오는데 나는 그냥 계약금만 내고 전매를 할 생각이었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다들. 근데 지금 네? 5천만 원이요? 잔금이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큰 돈이잖아요, 되게. 그냥 그렇죠. 갑자기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그래. 네. 근데 팔리지도 않고. 갑자기 코로나까지 터졌어요. 네, 이중 앞에. 정말 많고 막 부동산에 전화해보니까 똑같은 답변들을 다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 피 내놔도 지금 안 팔린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든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큰일 났다 이거. 막 이런 연락들을 많이 보셔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꽤 많이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구나. 전국에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사람들한테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 댓글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열심히 하다가 했구나. 정보를 많이 수집을 했구나. 근데 피해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잘 생각해보면은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네. 뭐 요즘에도 많이 그 오피스텔을 많이 짓잖아요, 서울에도. 광고 많이 하잖아요. 아줌마들이 그 쇼핑백에 크리넥스 네. 티슈들 들고 다니면서 이거 좀 받아보고 잠깐만 어, 들어와서 어, 하라고. 어, 어. 그게 이제 그런 거구나. 그거니까. 뭐 행주도 주고. 근데 행주도 주고 휴지도 주고 물티슈도 저도 물티슈 한 박스 받았어요 그때. 너무 잘하신 결정이라고. 계약하고. 네, 계약하고 나서 저는 또 지인 소개니까 저기 엄 선생님한테 그 물티슈가 한 박스 갖다 드려 약간. 물티슈 조심해야겠네. 근데 제가 그때 물티슈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한 100장을 제가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그거를. 주유소에서 나눠주는 그런 어떤 물티슈 있잖아요. 그거 한 네. 100장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어찌 됐건 간에 그런 계약금만 내면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근데 솔직히 좀 느껴지는 게 이게 선생님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피해자라는 단어를 좀 네. 쓰셔서 네. 뭐가 피해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시행사에서 잘못한 부분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피해자라는 단어는 감정을 이입을 해서 사실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사람마다 이제 시선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분양팀에 이제 갔을 때 그렇죠. 말이 바뀐 게 뭐였냐면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뭐 전입신고도 되고 전입신고 되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고 업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을 좀 했었거든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이럴 때 불편한 거는 없을 수 있겠다. 약간 이 생각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전매 생각이 좀 강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 네네네. 라고 생각했겠어요. 무조건 된다 이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엄밀히 보면은 제가 계약서를 더 꼼꼼하게 보고 이게 어떤 용도인지 이거를 파악을 했으면은 되는 문제였죠 사실은. 그러네요. 네. 그게 선생님이 투자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스터디도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말을 듣고 했다는 게 위태로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수업료를 톡톡히 내셨고요. 수업료 많이 냈습니다. 요새 수업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수업료가. 그래서 분양 받으신 분들의 모임 안에서도 대다수는 좀 미뤘다, 버티자 방향 쪽으로 가서 선생님도 당연히 네. 선생님이 약간 주도자였으니까 주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네, 선생님도 같이 네, 공감대를 형성을 좀 했었죠 당시에. 근데 21년 초가 돼서 선생님이 대응을 한 이유가 갑자기 가압류가 네. 선생님이 그때쯤에 뭐 제가 알기로 한 5채 낙찰 그 집이 다 있었으니까 선생님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달라붙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럼 결국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선생님 집도 경매가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가만히 기다리면 안 네네. 되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 감류 이후에 나서 제가 이제 어. 본격적으로 한번 지인들 다 통해가지고 이제 뭐 어. 대응을 어떻게 좀 법적으로 해야 될지 제가 그때쯤에 머리를 또 엄청 썼던 게 막 가압류 들어오면 내 재산을 딴 데로 좀 빼놔야 되나. 네네. 근저당을 근저당을 미리 설정을 좀 해놔야 되나. 가압류가 못 갖고 가게요. 이게 또 경매를 아니까 그렇게 네, 생각할 네,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아, 그렇지. 네, 저 힘든 그 어떤 루트인데 경매를 또 한참 막 공부를 하고 또 그치. 하는 투자자의 입장이었으니까 신나게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하니까 이거 한번 어떻게 방어는 할 수 있지. 네, 할 그렇게. 수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가압류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 참 막 그렇죠. 특별하게 뭐 그냥 뭐 불편하다 약간 이런 거지. 신경 쓰이내지 좋지만 해두면 뭐 막아낼 수는 있긴 하지.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알아봤어요. 막 법적으로 이제 변호사를 알아보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변호사도 선임을 하고 그게 21년 초에. 네, 3, 4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사건이지. 인생에서 사건인데 이 큰 사건에 사건이지. 대해서 제가 다른 사례들을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아 버텨도 된다 약간 이 말을 또 어떤 분을 통해서 그분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접했어요. 또 버텨도 된다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를 또 제가 좀 신뢰를 하고 그 21년 3월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얘기하는 그 거예요? 전부터 이제 조금 이제 정보를 얻고 하다가 버텨도 된다. 약간 어떤 실사례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분이 아 괜찮다. 이거 무조건 버텨야 돼.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자기들도 소송을 했다. 이걸 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을 아 실사례니까 한번 어찌 됐든 간에 등기를 치는 쪽보다는 안 치는데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하자. 약간 이 생각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대응은 해야겠다. 그냥 버티는 거는 버티는 건 버티더라도 가압류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그쪽에서 그 민사 소송이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저도 이제 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이 딱 돼버렸고 당시에 제가 이제 순순하게 이제 그쪽 원하는 대로 이제 응하지 않는 이상이야. 그래서 제가 또 소송을 또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러면 그때 소가 됐던 거는 선생님은 소유권을 안 갖고 가겠다. 나는 계약 해지에 대한 거고 이 시행사는 너가 갖고 가야 된다. 네. 이 부분 때문에 부딪혔던 거죠. 너가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위 변제한 구상금에 대해서 이자도 내고 그렇죠. 부대 비용도 내고 해라. 그거였죠. 이제 드는 게 꽤 될 것 같은데. 많이 냈습니다. 냈어요, 근데. 이미 다 지불을 했고 네, 지불을 많이 됐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1년 좀 넘었으니까 뭐 지불은 다 했고요. 그거를 연체했다고 해서 선생님 뭐 신용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네. 아, 신용에 영향이 있었으면 선생님 경매 못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나 신용 불량자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오히려 변호사한테 말을 했어요. 제가 나 신용 불량자 돼도 되고 그냥 모든 거를 와이프 이름으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끝까지 가겠다. 개인회생 하면 가압류 효력 사라지니까. 그렇죠. 뭐 회생을 하든 뭐든 잔금은 안 내겠다 내가. 이 생각이 엄청 강했어요. 제가. 누가 이기나 보자. 한번 내가 내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임했어요. 그 소송 그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한번 싸워보자, 한번 이겨보자, 모든 걸 불살라보겠다, 불태워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근데 시작을 했죠. 갑자기 창밖을 보니까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도 이렇게 하나 지나가네. 네, 여기가 아무래도 너무 잘 받았어. 잘 갖고 왔어. 진짜로 층이 로얄층이네. 네, 그때 그 지인이 사실 빼준 거예요. 저층이 아니고 물론 이제 여기 밑에는 주거용으로 쓸 수 있고 위층은 고층은 다른 용도긴 하지만 용도가 그래도 이 로얄층은 임원진이랑 연결된 그 지인들만 사실은 그때 분양을 호수를 배정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이게 몇 층 중에 25층 중에 21층이니까 사실은 그러네. 상당히 로얄층이죠. 사실 로얄층이네. 원룸 중에서는 마케팅 지인이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살았던 위치가 20 몇 층이었어요. 그분이 25층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만족하고 있었어요. 고층에서 이렇게 내가 혼자서 이렇게 강남에서 지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분도 20 몇 층을 받았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20 몇 층을 이제 따로 빼주고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 신경 쓴 집인 거네. 네 맞아요. 집을 받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좀 혜택을 좀 받았어요 제가. 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고 나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빠져나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을 하셨다는 네. 선생님이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는 진짜 끝까지 가려고
버렸어요 제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신용불량자가 돼도 나는 정말 이거는 진짜 안 된다. 네, 그 진심으로 저는 신용 불량자가 되고 나는 신용이 떨어지더라도 한번 너희들한테 지고 싶진 않다. 약간 그 정말 마치 승부욕이 있었네. 네, 그 역사 시간에 산별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이제 싸웠잖아요. 네, 그 몽고 군하고 투자를 했잖아요. 그때 고려시대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끝까지 가겠다. 신용 바닥까지 떨어지더라도 저항을 하겠다. 네, 산별초의 정신으로 너희들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끝을 보겠다. 그 생각으로 했는데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가 투항했네요. 투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도 경매를 하고 하니까 다 알잖아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강제 집행까지도 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많이 겪게 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통장이 압류되고 뭐 사업자가 압류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집행권을 갖고 있으면은 집으로 이제 찾아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가 마음이 그렇죠. 또 안 좋은 그런 걸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상관이 없었거든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 가져가도 되고 만약에 너네들이 가져가면은 배우자 우선 매수권 있으니까 나는 그걸로 받아서 그냥 하겠다 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게 있거든요. 채권 출심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다 물어봤죠 제가. 어떻게 되냐 진행이. 그 배우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뭐 내 에어컨에 가전제품에 다 붙이더라도 나는 그냥 내 와이프로 거기 경매에서 내가 배우자 우선 매수권을 내가 실현을 하면 너희들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생각에서 이제 그래서 했는데 거기까지 또 가는 그 과정이 저는 버틸 수 있겠지만 가족들은 마음이 아플고 되게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되냐 약간 이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시간을 좀 지내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바꿨어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무리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소유권 이전을 약간 이 생각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제주도까지 가려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셨네요. 다시 이제 내륙에서 이제 멈춰서 영종도로 이렇게 오셨네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다 완료한 거예요? 네, 지금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잔금은 다 납부한 거고. 네, 납부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체 이자 비용 같은 네, 거 부대 비용 다 이제 지불했고 배보다 배꼽이 큰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렇죠. 아주 되게 불편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좀 물어봐도 돼요? 네. 얼마? 불편한 얘기 안 해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1,600만 원 정도 제가 냈습니다. 진짜 생돈이니까 네, 생돈이에요. 너무 아까운 돈이긴 한데 네. 감당 못할 돈은 다행히 아니었네. 다행스럽게도 선생님이 올해 초에 PT 사업의 방향을 좀 바꿔서 네. 효율을 굉장히 끌어올렸잖아요. 네, 네. 사업성이 있어서. 네, 네. 사업의 수익률은 높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아주 높죠. 그 매출도 나쁘지 않아서 커버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그게 만약에 사업의 비수기였을 때 돈을 몇 천만 원 내야 된다 하면 이게 또 불편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때는 사업이 잘 될 때여서 성수기 때여서 네, 네. 조금 더 마음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네, 드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또 상황이 대출도 막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대출 막차를 제가 또 어떻게 탔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되게 운이 좋게 많이 탔어요. 이것도 그렇고 또 신용대출도 그렇고 정말 운이 좋게 이제 잘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미리 손을 봐놨던 그 어떤 서류 작업들이 맞아가지고 시기가 제가 그걸 또 받을 수가 있어서 비용을 다 처리를 또 할 수 있어서 어떻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또 세이프가 돼서 그게 아마 안 됐으면 저는 정말 끝까지 대마도까지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너무 잘 됐네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여기는 월세 월세로? 네, 월세로 임차인을 받아서 또 갖고 있다가 원래는 저도 사실 파는 포지션으로 제가 투자를 접근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팔 수 네. 있으면 깨끗하니까 네. 네, 네. 팔릴만한 물건이니까 매도를 해서 다른 투자로 계획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공항도 점점 운행도 많아지는 네, 것 같고 네. 경기도 좋아진다는 느낌도 들어서 네. 수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좀 들어서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역도 지금 실제로 네, 뷰도 이렇게 좋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잖아요, 되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룸인데 높은 오피스텔이 없어요, 사실은 이 그러니까. 주변에 15층. 맞아, 요 옆에 있는 것도 층수가 작던데.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인기가 많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잘했네요. 네. 그래도 네. 그나마 선방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월세는 어느 정도 선이지 물어봐도 돼요? 월세는 300에 한 35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상가 대출이니까 이자만 납부할 거고. 이자만 납부하니까. 그러면 이자는 한 20만 원 돈 네.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이 현금흐름 투자의 장점은 마이너스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 마이너스는. 근데 선생님이 판다고 생각하는 정확한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땐 선생님이 아까 플러스 P를 만들었던 만수동 빌라가 아까 살짝 여쭤보니까 5,600에 받은 게 최근에 월세가 좀 올라서 네. 그게 1,000에 얼마? 45에 지금 거래가 그 된다는 제가 첩보를 제가 들어가지고. 근데 한 5,600에 받았던 집이 그리고 대출이 거긴 한 4,000 정도는 분명히 있을 맞아요. 건데 네, 내 돈 한 1,000만 원 네, 네. 들여서 40만 원 월세 갖고 오는 거랑 네. 45만 원? 네, 45. 거의 되게 비싸졌다. 비싸졌어요, 많이. 예전에 만수동이 아닙니다, 작가님 요즘에. 1,000만 원 돈 들여서 45만 원 갖고 오는 거랑 얘는 뭐 1억 3천 그 정도 대출이 한 6천 6천 정도 정도니까 그럼 한 내 돈 7천 들여서 35만 원 갖고 네, 올 35만 계획이니까 원. 네. 당연히 이걸 파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어차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영상을 안 볼 거니까 너무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네. 선생님이 첫 번째 투자여서 시행착오가 꽤 있으셨지만 거기서 저는 많이 배우셨다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저의 원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남이 하라는 거는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겉으로 좋아 보이는 건 저는 안 해요. 세 번째는 누가 광고하는 건 안 해요.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경험은 해봤겠지만 화려한 집들은 생각보다 내실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맞아요. 생각이 정확히 느끼셨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봤을 때는 너무 훌륭하지 당연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뭔데? 겉보기가 좋은 게 우리한테 좋은 투자는 아닌 거니까. 그렇죠. 내 돈 대비 얼마가 들어오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월세 맞아요. 현금으로 투자 잘하면 네. 이건 뭐 시대차익 관점으로 사실 접근했으니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월세 쪽이라면 이제 이런 물건은 우리가 오히려 기피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네, 맞아요. 요 사례는 좀 마무리하고 선생님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직도 이제 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라고 하셔서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는 뭘로 진행하면 될까요? 그 경매 그 불허가 그 이야기를 또 그렇죠. 이거는 많이 좀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또 궁금해 하시고 왜냐면 흔히 보기 힘든 사례니까 불허가라는 것 자체가 매각 그렇죠. 불허가 사례 자체가 정확히 말하면 불허가가 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불허가가 취하가 된 거잖아. 취하가 된 거죠. 불허가는 제가 신청을 그렇죠. 불허가는 기각이 됐지. 네, 기각이 됐고 정확히 말하면. 네, 기각이 그러면 됐고 최근에 사연이 또 하나 있으셨는데 사실 이건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네, 최근입니다. 제가 아까 정확히 못 들었는데 취소된 거는 봤거든요. 네. 그럼 돈은 받았다 그랬나? 돈 받았습니다. 아 받았어요? 돈 받았어요. 네. 그러면 마음 편하네. 그러면 그 사건은 또 뭐예요? 작가님 지난 영상을 제가 출연한 거 보시면 이제 영상 말미에 보면 그건 구독자분들 제가 좀 링크 좀 남겨놓을게요. 좀 한번 보시고 오랫동안 너무 투자의 공면의 시기였다. 송사에 시달리다 보니까 네, 경매에 네. 집중하지 못했던 네. 시기가 있었죠. 네, 그 시기가 너무 길었다. 이거는 투자자로서의 태만이다. 꾸준히 입찰을 해야 된다는 신념에서 좀 벗어난 나와의 싸움에서 좀 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이번에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다시 마음을 영상에서 표출을 좀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했죠. 그래, 한번 또 다시 한번 달려보자, 열심히. 너무 오래 쉬었다. 여름 때. 와이프랑 둘이 이제 모든 물건들을 검색을 하면서 이제 리스트를 이번에 출력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형광펜으로 이제 그렇게 출력해서 봤는데 그걸 놓쳤어? 그거를 놓쳤어요. 제가. 아 그랬구나. 리스트를 다 뽑았죠.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서울이든 경기든 뭐 어디 인천이든 아무 데나 그냥 다 일단 하겠다. 파주도 가고. 네. 나는 황소개구리가 되겠다. 포스트 모든 거에 다 집어넣겠다. 입찰을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제가 또 네. 불도저처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에서는 최대한 이제 물건 리스트를 다 뽑았어요. 제가 그 범위에 들어오는 거는 네. 입찰 다 하는. 다 하겠다. 수업은 안 해도 된다. PT는 좀 안 해도 된다. 무조건 입찰을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조율하자.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그러면 으쌰으쌰 그때부터는 우선순위가 투자, 경매 네. 쪽으로 순위가 올라갔네. 수익률에 그냥 꽂혔죠. 무조건 수익률을 최대한 내야 된다. 분명히 선생님이 경매로 낙찰을 5개를 받아보니까 아 요거만한 게 없구나를 또 느껴서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시기가 대출이 워낙 요즘에 또 빡빡한 시기 사람들이 이제
낙찰가율도 되게 높고 입찰장에 언제나 사람 많았지만 그때도 사람이 많았었고 언제나 나도 이제 질 수 없다 계속 입찰은 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제가 접근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뽑아서 이제 리스트업 다 해가지고 수익률 몇 프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해놨죠. 날짜도 이제 최대한 경매가 우선이었어요. 0순위가 경매야 1순위는 이제 제 수업이고 2순위가 이런 소송. 일단은 경매다. 임장 무조건 가고 뭐 주말 뭐 평일 가지 없이냐. 중간에 잠도 원래 좀 제가 좀 자는데 잠 안 자고 일단은 임장을 가겠다. 거기에 거의 올인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좋은 거를 좀 받아봐야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의 그 좋은 빌라에서 좋은 거를 낙찰 받아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물건들이 서울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 사는 동네 주변에 또 많으니까 있으니까. 돌아 생각해보니까 그때 느낌이 좀 쎄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게 두 개의 물건이 있었어요. 화곡동에 한 가지가 있었고 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 물건을 제가 임장을 그때 와이프랑 주말에 갔었는데 토요일 날 되게 네네. 밤에 갔는데 이제 약간 높이 있는 빌라였어요. 언덕 좀 위쪽에 갔는데 보니까 건물이 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 근데 저는 이 물건을 하고 싶었는데 1번 물건, 2번 물건으로 해볼게요. 네. 1번 물건을 갔는데 2번 물건 좀 해보고 싶었다. 1번을 해보고 싶었어요. 1번, 2번이 있었는데 1번을 느낌이 약간 쎄했는데 이 물건이 괜찮은 네, 1번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1번이 끌렸는데 와이프는 성향이 또 이렇게 보수적인 게 좀 강하고 이런 거는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항상 작가님도 그랬지만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만한 물건이었어요. 1번이 1, 2번 비교했을 때는. 네네. 근데 1번에 마침 그 1층에 관리가 이제 잘 되는 빌라였는데 벽보처럼 딱 붙여 있었는데 역류가 난다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제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쪽에 정화조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뭐 역류가 돼서 뭐 세대주는 저한테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절대 이런 물건은 제가 1층 물건이었거든요. 네, 반지가 있나? 반지하는 없었고 1층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역류가 네, 날 수 역류가 있죠. 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아쉽다 이거를 좀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똑같은 날짜였는데 2번 물건이 있다 제가 말을 했죠. 그 2번 물건을 제가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이제 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문제가 좀 생겼던 거죠.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물건은 겉에서 봤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이는 물건이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네. 그리고 보통 주의를 요하는 물건들은 그 유료 사이트를 보면 빨간색으로 막 표시되어 있고 특히 네.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주의를 할 건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마침 그렇죠. 딱 스피드 옥션을 제가 봤는데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써지지 않고 이거는 그냥 뭐 없나 보다. 그리고 제가 임차인 내역을 봤는데 그 임차인이 있었고 전입신고일이 없었고 그 옆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는 그 내용이 그 옆에 보통 써져 있잖아요. 소유자의 동거인이라는 말만 보고 동거인이니까 부부인가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소유자의 동거인의 전입신고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였던 거네. 그렇죠. 근데 보증금은 나와 있지 않았고 미상인 물건. 네, 보증금은 미상이었고 근데 동거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가족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소유자라고 그냥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채무자다 그냥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사실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죠. 또 가볍게 볼 건 아니거든요. 예, 맞아요. 땡땡씨는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진술을 했다. 이 사람은 그냥 소유자의 남편인가 보다. 가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생각하기 쉽죠. 이것도 괜찮다. 같은 날인데 그 1번 물건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2번 물건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으로 이제 제가 참여를 했죠. 그래서 2번 물건을 들어간 거예요. 2번 물건을 제가 들어갔어요. 그때 가격 자체는 2번 떨어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3차 네. 된 거여서 감정가 대비 64%일 때 거의 최저가로 들어갔더만. 제가 10,000원인가 더 썼습니다 그때. 근데 한 번 미납이 된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갔는데 그때 붕 떠 있었어요. 너무 재밌다. 다시 경매를 하니까 경매 자체가 법원도 그냥 가면서 편안하게 뭐 밥도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와이프랑 같이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냥 입찰하러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뭐 낙찰은 그냥 뭐 안 될 수도 있지 뭐 다른 날 가면 되지. 그때까지도 입찰을 많이 했었는데 폐차를 또 많이 했잖아요. 네, 폐차를 뭐 많이 했어요. 뭐 안타깝게 뭐 폐차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상하게 제 물건을
안 부르는 거예요. 2019인데 왜 안 부르지? 그때 사람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 서울 거기 그 남부지방법원에 막 2020 막 누구 오세요 뭐 자동차 경매까지 막 했는데도 이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부르지? 그래서 막 돌고 있다가 이제 왜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경매가 끝날 때쯤이 됐나? 한 1시쯤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오래 걸렸네? 네, 1시쯤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거의 다 빠졌으니까 판사님이 2019 타경 누구누구씨 그러니까 와이프 이름을 했으니까 네. 이제 부르는 거여서 네, 이거 낙찰 되셨습니다. 남부법원은 수건번호 순서대로 해서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제일 늦게 했던 게 제일 처음에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때 없었구나. 그거를 제일 처음에 하고 이제 그때 늦게 할 줄 알고 사람이 많으니까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때. 너무 여유 잡았네. 네,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안 나왔어요? 처음에 딱 불렀는데 그러면 막 와이프한테 말했는데 자, 최고가 매수인은 어디 사는 땡땡땡씨입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제 뒷짐 주고 역시 고수만 들어가는 물건이 이거는 그냥 됐구나. 역시 10,000원 채로 주워 먹었구나. 됐구나. 이게 서울 거를 내가 낙찰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울이 처음 물건인 거죠? 네, 처음에 수업 받을 때는 그때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되게 여유롭게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따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대출 상담사 같지 않았어요. 대출 상담사 제가 됐어요. 필요 없다고. 이거는 대출 안 받을 거였어요. 네, 대출을 안 받았을 것이니까 필요 없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물건이었는지. 이거 혹시 그 낙찰 받으신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 문제 있는 물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저는 이거 임차인이 소유자 동일한 그 지위여가지고 문제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당당히 말했어요. 그러고 이제 딱 나왔어요 법원을. 뭐 저런 이상한 아줌마가 다 있나? 아줌마가 다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혹시 문제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막 자기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들어갔대 이거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 있는데 갑자기 전입신고 그때 본 거예요 제가. 전입신고가 있었는데 유료 사이트에 대항력 있음이라고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안 나와 있었어. 그게. 맞다. 유료 사이트가 자체 판단을 해서 얘는 안전하다라고 권리 분석을 해놓은 거였어요. 그렇구나. 제가 그거를 못 봐가지고. 근데 다시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네,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 목소리가 나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때 전화하셨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이거 아직 영종도가 마무리 안 됐는데 또 나한테 이러시려는. 그래서 영종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받아서 이거를 높게 전세를 하든지 해야겠다 그 생각에 제가 또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종도 때문에 서둘러서 한 게 좀 있었어요. 경매 자체를.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잘못 받았던 걸 알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그렇죠. 한 7개월 정도 됐었네요. 임신 7개월이니까 이제 팔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보증금이 2,400만 원 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20%니까. 그게 또 재매각 사건이어서 10%가 아니고 20%였던 거예요. 네, 20%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액이 이게 빌라 중에서 2,400만 원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지. 나는 1,000만 원이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네. 뽑을 때. 근데 이게 2,400만 원이니까 너무 큰 돈인데 이거는 힘들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날렸다 이거는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작가님한테도 수소문하고 이제 법무사 그 실장님한테도 막 물어보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하셨던 게 주말 동안 고민해가지고 막 애절한 사연을 녹여서 불어가도 신청해보고 신청하고 바로 그 물건지에 가서 그 밑에 층에 가서 이제 여기 혹시 어떻게 상황이 된 건지 아냐 되게 총무님이시더라고요. 그쪽에 관리 다 하시고 그러니까 쉬쉬 좀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여기 조금 좀 이상한 좀 그런 분위기다. 관계가 좀 뭐고 잘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다. 앞에 부동산에서도 가봐가지고 이제 여기 혹시 물건에 대해 좀 아시는 거 있냐. 근데 다들 뭔가 쉬쉬하고 말하기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많이 취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입신고대행 입자한테 자기는 뭐 전세 입자고 1억 4천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죠. 그 말은 선생님이 썼던 낙찰금이 1억 2천을 쓴 거고 거기 플러스 세입자의 보증금 1억 4천까지 추가로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 그렇죠. 금액이 뭐 2억 6천 그렇죠. 거의 뭐 한 3억 돈 되는 거니까. 3억 돈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매 시세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2억 초반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진짜 안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브로커를 좀 해봐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쪽에서 하자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제 확인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 브로커를 신청을
구구절절하게 이제 거기 경매 계장님한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지금 너무 힘들다, 와이프 지금 임신하고 저희 그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살려고 했던 집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근데 계장님이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불허가가 이거 사유가 안 될 것 같다,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도 뭐 절차는 알려드리겠다. 이제 불허가 신청 다 사연을 쓰고 작가님이 주신 샘플을 이제 받아가시고 써서 모든 필력을 임신한 아내의 포지션까지 일단 녹여가지고. 네, 그거 녹이고 뭐 상황이 지금 어렵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하다, 태어날 이세아한테 안락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아빠로서의 책임이다. 가가지고 이제 갔어요. 경매계에 가가지고 이제 말했는데 이제 경매 계장님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좀 이거를 재고를 좀 해주셔서 사법보좌관님한테 한 어필을 좀 해달라. 경매 불허가 사유가 있잖아요. 그게 몇 가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랑 집을 잠금 능력이 안 될 때 그거를 좀 그렇죠. 어필을 해서 해달라. 계장님이 이제 겉으로 되게 무뚝뚝하신데 제 사연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광펜으로 이제 본인이 다 체크를 해서 그래도 신경을 좀 써주셨네. 써주셨어요. 그쪽에 시간 되시면 잠깐만 기다려 갔다 오겠다고 갔다 오셨는데 그때 엄청 긴장이 많이 됐어요. 긴장이 진짜 많이 됐어요. 2,400이 달려있는. 네, 근데 뒤에서는 막 다른 그 경매계 계장님들이 저랑 비슷한 사례를 이제 막 이야기하시면서 뭐 수업료 냈다고 생각을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얼핏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그냥 가볍게 하셨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최고가 매수인이 그 돈을 지불 안 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당연하지. 안 한다고 하면 보증금 날리는 건가요? 당연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막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처음 경매를 하는 거였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를 와이프 몰래 그냥 한번 해본 거라고. 한번 막상 이제 이렇게 잔금을 내려고 하니까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거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기각이 돼가지고 수업료 냈다고 셈 쳐야지 약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기다리고 주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네, 들리고 그래서 더 있더라고요. 불안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오래 기다렸네. 대신에 이제 인도명령 신청은 해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그랬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혹시라도 이제 이 전세 보증금이 이 사람이 입증을 해가지고 진짜 세입자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등기 치려면은 장모님 돈도 끌어와야 되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당당하게 이제 뭔가 말 꺼내기가 이제 좀 그렇지. 난감한 그거 상황이어서. 리스크가 커. 그래서 이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받게 되고 이제 불허가까지 했고 이제 다시 임차인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좀 상황이 좀 이렇게 돼서 좀 안 됐다, 좀 도와달라 했는데도 아마 자기네들은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 1억 4천 물어내야지. 나는 나갈 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계약서 보여줄 뭐 의무도 없고. 뭐 1억 4천이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문서로 본 것도 당연히 아니고 말만 갖고, 그리고 전 채무자분하고 세입자분하고 사실혼 관계였다. 네네. 약간의 의심은 했지만 그걸로 잔금을 내기는 네.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엔 포기를 했죠. 잔금 미납. 지금은 편하게 사실 웃지만 그때 뭐 저도 그리고 뭐 선생님도 당연히 그랬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몇백만 원 이런 돈도 당연히 크고 한 1,000만 원 돈 이래도 진짜 큰 돈인데 이건 또 재매각 사건이어가지고 보증금이 20%에서 2,400이면 답답하죠. 그때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400을 일단 포기하기로, 내가 네. 잔금 미납해서 2,400은 포기한다 라고 마음을 우선 먹었잖아요. 네, 마음을 먹고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으니까. 네, 아쉬움만 남죠. 사실 최대한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 했지만 2,400만 원에서 뭐 차를 뭘 살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지. 네, 이거 이 벌려면 내가 PT를 몇 명을 해야 되나. 갑자기 막 그 생각도 들었어. 이걸 내가 몇백 시간을 해야 돼가 지금 성수기 때부터 지금까지 9월까지 10월까지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뭐를 내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계산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몇 시간이더라. 내가 700 몇 시간을 내가 수업을 해야지 그거를 버는 그 돈이었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약간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죠. 네.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는 그냥 포기하자. 근데 이제 티는 서로 안 내려고 하죠. 마음이 괜히 쓰리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채권자랑도 제가 통화 몇 번 했었고 네네. 혹시 방법이 없겠냐. 전 미납자랑도 시도를 했었고 통화는 연결 안 됐지만 채권자
상담자랑 이야기하고 불현듯 전화 한 통이지. 선생님이 보증금을 1,400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통화를 하면서 인상에 남았던 부분이 하나가, 저는 만약에 2,400을 포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경매는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밤에 우리 통화했을 때 음. 선생님이 그래도 나 이거 수업료 낸 걸로 좀 생각을 하겠다 네네. 라고 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었고,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뭘 해도 할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그 단어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덕분입니다. 작가님하고 몇 번 말씀드렸던 제 그 멘토,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네. 의사 형 두 분을 딱 생각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생각을 했는데, 왜 생각을 했냐면 두 분은 좀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를 보려고 하는 게 되게 좀 강하셨었거든요. 그래요? 네, 있는 현상, 그 사실을 보는 거죠. 이게 내 눈앞에 있는 그거는 사실을. 되게 중요해요. 나도 네.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 노력하고 제 멘토도 항상 현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조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순간을 딱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블로그에도 사실 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걸 듣고 제가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딱 한 순간에 그 다음 이제 스텝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걸어가야 된다. 암초를 만났지만 나는 걸어가야 된다. 인생은 이제 마라톤이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인생은 어드벤처 레이스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꼭 직선으로만 가야 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드벤처 레이스라고 하면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글 같은 데 네, 네. 달려가는 정글도 갔다가 막 수영도 하고 바다도 갔다가 이제 평지도 갔다가 갑자기 맞네, 막 그게 더 맞다는. 네, 낭떠러지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어떻게 마라톤이라기보다 마라톤 플러스 어드벤처 레이스라는 생각도 되게 그게 네. 더 비유가 잘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지금 내가 투자를 시작을 한 거고, 그 길을 걸어왔는데 사실은 2년의 시간 동안 이 어드벤처 레이스에서 결국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어드벤처 레이스에는 포인트를 찍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포인트를 찍기만 하면 되는데, 그 포인트 찍는 게 제가 월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뭐 낭떠러지 떨어져서 긁히고 팔에 막 되게 부상이 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가긴 가야 돼. 안 그러면 난 죽으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를 찍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국에는 주변에 헝겊을 주워서 그냥 꿰매서 가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지체하고 있으면은 언제 우박이 내릴지도 몰라서 내가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막 태풍이 와가지고 내가 날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그게 더 위험한 거죠. 네, 더 내가 위험해요. 가만히 있는 게. 네. 그 포인트를 찍지 않고 그냥 네.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 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그렇죠. 정글에는 또 뭐 맹수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독사도 있을 거고. 그렇죠. 더 네. 무서운 거지, 더 사실. 뭐 독거미도 있을지도 막 할 텐데. 나의 타박상보다 더 무서운 거지. 네. 그러니까 2,400 정도면 뭐 타박상이지 뭐. 그렇죠. 타박사인데 일단은 아프지만 빨리 가야 돼.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포인트를 찍으러 가야 된다, 나는. 지금 빨리 가서 찍어야겠다.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 물건을 어떻게 다시 투자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여쭤보고 막. 2,400 놓자. 네, 수업료 낸셈 치자. 마케팅에는 5천만 원도 썼는데 뭐 경매 뭐 이 정도야. 라고 했는데 불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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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참 수업 막 재밌게 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자극제가 좀 됐던 거. 이걸 빨리 만회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물건을 다시 찾자.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온 이유가 사모님이 명의자여서. 뭐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되게 뭐 무슨 일 있나, 갑자기 어디 아픈가, 임신했으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러네. 네. 연락 안 하거든요. 제가 수업하면 어차피 통화 못 하니까. 이따가 언제 수업 끝나냐고 해서 조금 있다가 한 20분 있다가 연락하겠다고. 뭐 무슨 일이냐고. 아니 뭐 통화로 해야자고 해서 어디 아픈가? 그래서 이제 걱정이 이제 좀 되더라고요. 뭐 울먹이면서 이제 통화를 지금 했는데 어떤 사람이랑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알겠어요. 이제 약간 좀 긴장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네. 무슨 일이지? 어떤 사무장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그 경매 사건이 채무자가 이제 돈이 마련이 돼서 채권자한테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오호. 우리가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니까 그 지위가 있으니까 그 동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죠? 동의서 좀 써달라고. 네. 채무자 입장에서도 집을 뺏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물어봤대. 그러면 우리 이거 동의서 써주면 보증금 잃었던 거 이제 받을 수 있냐고. 받을 수 있다고 이제 그랬대요. 세무장에서. 그 속으로 이거는 하늘이 도우신 거다. 하늘이 도왔어. 도왔다 이렇게 생각. 수업료 낸 거랑 똑같은 거야. 네. 2,400만 원 값어치 일화야. 네. 진짜로.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사람이 되게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태도를 보고 도와주시지 않았나. 그래도 맞아. 막 손 놓고 몰라 이거 그냥 알아서 되겠지 약간 이렇게 하는. 영종도처럼 했으면 오히려 더 골맞어 이거. 네. 근데 마음 자세를 좋게 썼거든 선생님이. 네.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거는 내가 힘을 써도 되지 않으니까 놓고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노력을 최선을 다했더니 선생님한테 오히려 기회가 그리고 네. 일이 잘 풀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나도 선생님 전화 받고 막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야. 나도 포기를 이건 당연히 해결이 될 수가 없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거 이야기 하나 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데요, 사람들이. 근데 그 통화하고 나서 되게 재밌었던 게 바로 영종도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비용 때문에. 연락을 최근에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통화를 끊고 나서 연락이 5분 있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장님. 옛말에 틀린 게 없구나. 바로 그 돈 냄새를 맡고 연락이. 이건 다행인 거지. 다행인 거예요. 그 비용을 이제 받아서 안전하게 또 처리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거 2,400을 번 거네. 번 거죠 정말. 번 거야. 네. 오히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 하늘이 도왔어. 네 없었어요. 진짜 뭐 작가님 그 수강생 뭐 하자가 뭐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누락이 된 그 어떤 기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감정평가서나 현황 조사서의 그 조사관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거기에 기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대법원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렇죠. 이런 상태니까 잘 보고 입찰해라. 그렇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판단은 하라.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이제 채권자한테 말한다고 채권자가 취하를 해줄 명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로 해줘. 그리고 미납하면 그 보증금이 결국에 2,400만 원이 법원이 갖고 가는 게 당연히 아니고 그건 채권자한테 좋은 일이거든. 그렇죠. 배당받을 때. 그렇죠. 배당받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니까 굳이 내가 취하시켜줄 이유가 없지. 네,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뭐 서류 열람을 했을 때도 채권자가 일단 되게 악에 바친 그 상태였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전 그 낙찰자도 매각 불원을 신청 안 했지만 뭐 취하라든지 이런 집행 중지를 한다든지 좀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 채권자 기록을 보니까 아니 너가 지금 뭐 실수해서 입찰해놓고 지금 계획 경매를 미루려고 하냐 약간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그 채권자분이. 그러니까 채권자의 거의 태도가 되게 빨리 돈을 자기는 회수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강하다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연락을 해도 쉽지 않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통화를 했을 때도 협조적인 것보다는 조심스럽다. 그리고 나는 빨리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할 수 있으면은 밝혀내서 내가 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봐라. 약간 그 정도만 협조를 하지. 이 적극적이지는 않았고. 네, 경매를 취하를 하는 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 나는 2억이. 그렇죠. 그 사람 입장에서 또 막 소송 걸고 해서 들어온 경매인데. 네, 그것도 1년이 또 넘었고 이제 본인이 이제 돈 빌려준 지는 되게 2년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채권자가 나였어도 나도 당연히 해줄 이유가 없었던 전혀 없었던 거죠. 금액이 또 억 단위로 막 자기는 받아야 되니까. 본인은 그것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물건밖에 없었대요. 이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경로는. 그러면 더 해줄 더더욱,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채무자가 돈을 채권자한테 갚게 된 거네. 갚게 된다고 해서 그거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봤을 때는 그 채무자도 노심초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서류 열람도 많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법원을 하면서 하고 이제 경매가 취소가 되면 낙찰자도 좋은 거고 채무자도 좋은 거고 채권자도 좋은 거고 그렇죠. 모두가 해피한 일이 아니었나라고 모두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서 돈도 받은 것도 되게 좋았지만 제가 이제 경매 투자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함에 있어서도 이런 경험이 작가님 죄송합니다. 책도 봤습니다. 최근에 보지 말라고 했는데 봤는데 기본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기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중요하고 근데 경매를 월세 현금 흐름 투자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저보다 제 책을 더 많이 보신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제가 그만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독을 좋아합니다. 제가 스타일이.
경매가 그 기초가 물건 검색, 뭐 당연하죠. 여러 가지 뭐 권리 분석, 수익률 분석, 현장 조사 이런 거 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 기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됐던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물건 자체가. 지금 해결이 잘 됐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경매 물건으로서는 6번째 물건을 이제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실수는 처음엔 절대 안 해요. 내가 좀 익숙해졌을 때 실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매뿐만 아니고 세상 일,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만만하게 봤을 때 거기서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내 생각에 선생님이 이 물건 접근할 때 너무 쉽게 봤어.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유료 사이트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그게 기본인 건데, 당연히 수익률 계산해서 대출 계산해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첫 번째는 권리 분석이야. 그게 시간이 별로 안 걸려서 누적이 되다 보면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선생님도 간과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죠. 이 상황에 놓였는데 그래도 잘 해결된 거는, 선생님이 너 20채, 30채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 하늘의 또 교훈이 아닐까라고 네. 저는 좀 생각해요. 맞아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 배움은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좋은 내용을 선생님한테 전달해주고 어떤 좋은 책에서 선생님이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보다 선생님이 이번에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훨씬 더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근육도 지금 굉장히 단단하지만 삶의 내공에 있어서도 단단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경험이지 않나 생각이 좀. 그 사례로 저도 간접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영상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또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이거 꼭 말을 해야 되는데 건강 이야기를 좀. 건강 또 네, 전도사니까. 건강 얘기는 하니까. 투자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적인 자유잖아요. 경제적인 자유. 우리 방향은 그쪽이니까. 경제적인 자유인데, 사실 이거 제 개인적인 되게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 제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4기를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뭐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서는 한 1년 정도 이제 야명에 있다 판정을 좀 해주셨어요. 그 교수님께서. 뭐 다음 주에 아버님 이제 또 뵈러 가거든요. 수술이 안 되니까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투자를 할 때 많이 느꼈던 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이제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도 건강검진을 2년을 건너뛰셨거든요. 2017년에 하고 2019년에 이제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하시고 이제 이번에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근데 진행이 너무 많이 됐고 전이도 너무 많이 됐고 결국에는 지금 수술은 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돈도 우리가 많이 버는 것도 뭐 되게 중요한데 건강해야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삼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건강검진을 했어요. 다행히 이제 뭐 문제는 없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행복하려고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실은 이게 물론 제 아버지가 이제 길면 길고 이제 길지 않으면 길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아마 저는 아버지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나는 트레이너니까, 나는 건강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었으니까, 체력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안 좋아질 개연성이 좀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이제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맞아요.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투자로 연결시켜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건강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너무 자만하고 자신 있어 할 때 삐끗하는 건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건강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아. 건강에 있어서는 어쩌면 대표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 나는 건강하니까. 투자도 똑같거든요. 저도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면, 투자도 상대적으로 여러 번 했고 경매도 여러 번 했고 이제 교육을 한 지도 한 4년이 넘어가니까 사례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상황이 투자하면서 조금 신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마다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자신감을 갖거나 자만하는 거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 불편한 사례까지 투자에 대해서 적용을 시킨다는 게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아버님 건강도 좋아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선생님 말씀대로 건강도 중요하니까 건강 챙기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실패담이었지만 시청자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도 드네요. 불편한 사례였지만 공개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얘기했는데 다 끝내지 못했다.